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USB 제조회사의 포장 공정 개선을 위한 경제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도와줘 살려줘 윤빈조의 16학번 양현태입니다. 네, 저희 조는 첫 번째로 주제의 정의, 두 번째 개선 대안, 세 번째 자료의 수집, 마지막으로 분석 및 평가의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정의입니다. 저희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교내의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USB 제조회사로 가정하고서 기업 이윤의 증대를 위해서 이제 포장 방식 변경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황 분석입니다. 현재 교내 스마트 팩토리 센터의 포장 공정은 종이 상자 포장인데 이때 종이 상자만으로는 수요가 이제 저조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포장 방식을 조사해봤고, 동시에 이제 조사했고 이제 다양한 포장 방식을 이제 동시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봤습니다. 네, 저희 에지이즈 모델은 다른 공정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포장 공정에 대해서만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였고, 에지이즈 모델의 가정할 요소들을 보시면 USB 원가, 포장 비용, 인건비, 포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생산량, 판매량,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에지이즈가 뭐야? 기본 이제 모델입니다. 제 이제 기본 가정으로 이제 전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구체형 이제 가정 상황의 모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가정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 테스트 베드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테스트 베드에 있는 설비를 이제 이런 도식화를 한 것인데, 이 상황을 가정으로서 다음 경제성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테스트 베드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인건비는 가정을 한 게 이제 시설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 이제 설비만 같다. 설비는 같은데 이제 회사로 가정을 한 겁니다. USB 회사긴 한데 이제 설비는 교내랑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베드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는 이제 뒤쪽에 보시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선 대안입니다. 개선 대안 이제 포장 방식의 종류는 종이 상자, 종이 카드, 블리스터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종이 상자의 장단점과 포장 공정을 보시면, 종이 상자의 장점은 제품이 고급스럽고 포장 공정이 단순합니다. 또한 이제 폐기성이 뛰어나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제품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다른 포장 대비 이제 가격이 높게 됩니다. 이제 포장 공정의 순서로는 포장지 앞면을 올리는 설비, 그 다음에 흡착식 설비를 이용해서 USB를 포장지 내부로 투입하는 것, 그 다음에 포장지 뒷면을 올려서 흔히 얘기하는 뚜껑을 닫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이카드 방식인데, 종이카드의 장점은 다른 포장 대비 이제 부피가 작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상품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종이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포장 공정은 첫 번째로 종이카드를 투입, 그다음에 인서트 삽입, 인서트를 이제 종이카드에 밀착시키는 공정 다음에 USB를 이제 인서트 내부로 삽입한 다음 접착제를 붙여서 카드를 접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리스터 방식입니다. 블리스터 방식의 장점은 상품의 보호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방습성 또한 가장 우수한데, 또한 이제 육안으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디자인이 투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제일 낮습니다. 또한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존재를 하고, 포장의 해체가 어렵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포장 공정은 포장지 앞면을 올린 다음 USB 투입, 그 다음에 포장지 뒷면을 올린 다음에 열과 프레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세 가지 포장 방식을 조합하게 되면 7가지 대안을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는데, 7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때 7가지 대안을 비교 및 분석하여서 수요가 충족되더라도 투자 비용 대비 이윤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안이 종이 상자와도 함께 비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정의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표와 같은데 이제 생산량은 이제 교내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기반으로 가정을 하였고 연 48,000개를 생산 20분에 8개 평일 8시간 생산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시중의 가격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설비 이제 비용, 구입 비용과 이제 설치 비용, 유지 비용 같은 이제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얻었고 점검 주기가 보시면 여기는 6개월인데 다른 거는 3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1년 단위로 환산하여서 유지비 점검 비용을 산정을 하였고 다음 보시는 것은 종이카드 방식에 대한 설비의 가격과 이제 설치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점검 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블리스터 방식에 대한 자료 조사입니다. 저희는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포장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포장비의 경우 포장지 재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국내 포장 업체를 이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가정밖에 안 되고 소량 구매는 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규격과 개당 가격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종이 상자가 가장 비싸고 블리스터가 제일 저렴, 그 다음에 종이카드가 그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교내에는 인건비가 사실은 나가지 않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인건비를 산정을 해야지 그 회사 이제 그 팩토리랩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관련 대졸자에 대해서 연봉 4천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고 포장이 완료된 USB를 이제 구매자에게 직접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학력 무관의 직원을 연봉 3천만 원, 1년에 이제 연 7천만 원의 인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SB 원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USB 원가는 이제 샌디스크의 USB 3.0 64기가는 대략 이제 다나와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약 6,500원 선에서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6,500원의 이제 판매가의 80%를 USB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USB 가격을 저희는 5,500원의 원가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설비 판매 비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센터가 2년간 운용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종이 상자를 이용하는 설비가 약 1,700만 원인데 이것을 10%씩 2년 동안 감가를 했다고 하여서 기존 설비 판매 비용은 1,377만 원이 됩니다. 1,377만 원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량과 선호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5월 26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요.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1년간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하기 위해 구매한 USB의 개수와 선호하는 포장 방식,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개수와 포장 방식, 그 다음에 선물을 하기 위해 구매한 USB 개수와 선호하는 포장 방식,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주요 항목은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진은 이제 USB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개수인데 본인이 이제 1년에 이제 저희는 설문조사를 이제 총 9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91명이 이제 111개 이상 정도 이제 USB를 구매하고 선호도는 종이카드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산다고? 111개입니다. 91명 중에 아닙니다. 토탈 111개입니다. 91명의 토탈. 1인당 1년에 약 1.2개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측정하였습니다. 진짜? 예. 네. 선물 받은 개수는 약 69개입니다. 69개고 종이카드와 상자 포장 방식이 이제 동일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개수랑 포장 방식인데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상자 포장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제 종이카드 방식은 48%, 종이 상자는 28%, 블리스터는 24%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선호도를 기준으로 최대 생산량 48,000의 수요량 비율을 이용하여서 예상 판매량을 결정하였고, 판매량은 종이 상자는 13,248개, 종이 카드는 23,136개, 블리스터 방식은 11,616개로 예상 판매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및 평가입니다. 네, 저희 이제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각 대안의 이제 베네핏과 코스트를 연차별로 구한 값들을 현재 가치로 변환하였고, 이 값들을 이제 수년가법을 이용하여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종이 상자, 종이 카드, 블리스터 모든 포장 방식을 한 번에 도입하는 것이 최적 대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사용한 분석의 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년에서 5년 차까지는 동일한 베네핏과 코스트를 가지는데, 이때 이제 물가와 판매량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중에서 연간 등가를 이용하여서 계산하였고,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다음에 비교할 이제 저희가 분석 방법 중에서 수년가법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 수년가법을 이용한 이유는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7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7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수년가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수년가법을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이제 현재 가치로 변환하여 가지고 이런 결과값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때 다시 한번 아까 결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서 이때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자율은 3%, 그리고 수년가법을 통해서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상자하고 종이 카드, 그 다음에 블리스터 방식이 가장 이제 최적의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종이 카드를 종이 상자, 종이 카드, 블리스터 대안을 이제 도입하게 된다면 5년 동안 약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때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23억 원의 이익이 생기고, 이제 순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5년 동안 운영을 하였을 시 기존 설비 대비 이제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최적 대안이 이제 3가지 포장을 모두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이제 다른 포장들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수요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이제 기존 포장과 한정판 포장 등과 같은 다른 포장을 이용하여서 이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 포장 공정의 도입은 게임 타이틀, 컴퓨터 부품, 화장품과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1쪽부터 볼까? 11쪽.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가고 뭐 아마 발표를 매번 들었던 교수님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예를 들면서 여기서 1번 대안이 에이즈 대안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지. 예. 표시를 하던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7가지 개선 대안만 7가지가 있는 것 같잖아. 그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현재 포장 방식이 종이 상자인데, 네. 예를 들어 4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2가지 이상의 포장 방식을 혼용을 해서 써야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비가 들어가지 않나? 혼용하는 설비 말씀.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분류해줘. 혼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 혼용을 하면은 네. 이 설비 저 설비 뭐 이렇게 뭐 그거를 이제 종합하는 설비를 제외하고 네. 하더라도 네. 그 종이 상자 뭐 설비, 블리스터 하는 설비 뭐 이런 설비들이 각각 뭐 갖춰야 될 설비들이 많아서 네. 분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혼합 생산 방식이 좋게 나왔지? 이제 판매량이 결국에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단일 생산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적다고 가정을 하였고,
복합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을 때는 그보다 많은 판매량을 했다고 가정하여서 주별 생산 방식은 네. 그 뭐야 그 연 생산량에서 네. 설문조사에서 나뉜 포션만 생산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 설문조사 수요 그 계산이 지난번에도 김기태 교수님 시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요량 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얘기했을 땐 총 수요량과 그 세 가지 포장 방식에 대한 수요 비율을 둘 다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 90명한테 조사를 했다고? 91명입니다. 네. 91명에게 조사를 했, 뭐 100명이라고 치자고 100명이 사람이 1인당 1.2개를 산다고 1년에 네. 평균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했을 때는 수요량이 얼마고 그 중에 우리 회사가 뭐 경쟁률이 있어서 몇 %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무조건 우리 총 생산량은 결정돼 있고 그거 비율로 사람들이 사갈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가정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아주 설득력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분이. 나머지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거나 사실은 오늘 발표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숫자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 그동안 꾸준히 보여줬는데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숫자의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에 비해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전체 수요량 결정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분식집이라고 가정해요. 네. 분식집인데 어떤 분식집에서 처음에 떡볶이만 팔았어요. 떡볶이만 팔아서 하는 거라고 떡볶이하고 오뎅도 팔고 김밥도 팔았더니 떡볶이, 오뎅, 김밥 파는 게 더 사람들이 많이 사가더라.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더라. 그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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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떡볶이를 파는 것보다는 세 가지를 더 파는 게 더 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낸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량이 무조건 증가한다는 건 옳은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간 생산량이 결정돼 있는데 네. 지금 사는 그 이제 수요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수요가 그 지금 포장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종이 상자만 이제 생산할 경우에는 딱 고수요량까지만 생산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생산량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생산량이 그걸로 제약된다는 더 많이 생산을 하면은 그게 안 팔릴 거다라는 얘기지. 네.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그 전체 수요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김기태 교수 말씀대로 단순히 이거 한다고 무조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전체 수요량의 끝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산 설비를 어느 정도까지 돌릴 수 있고 생산 설비가 이 수요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든 대로 다 팔릴 수도 있고 그거 이상으로 예를 들어 한 종류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블리스터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덜 팔릴 수도 있고 이래야지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다 만든 대로 다 팔려요 이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데 안 해봤잖아.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성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오히려 설문조사를 아니한만 못한 것 같아. 아니 그냥 생산한 만큼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낫지. 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잘 활용한 거 하면은 좋았을 내용을 오히려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근데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분석 구조나 이런 거는 그 주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자료를 찾는 성의도 좋았고 다만 얘기하자면 14페이지 잠깐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야 이걸 교수님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 관련 전문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해야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내가 무슨 이 숫자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
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학회 가서 너희가 만약에 경진대 가서 발표한다고 이거 어떻게 찾았어? 교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럴 거야? 그게 아니잖아. 나를 통해서 전문 업체 의뢰를 해서 이 장비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 얼마가 듭니까? 실제 현실적인 우리가 값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장점이 돼야죠. 실제 장점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저 표가 어디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왜 성의 저렇게 없게 하냐고. 저거를 표를 새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야지. 저게 뭐야 저게? 이거 지금 너희들 종합문에 얘가 이 슬라이드 테마 구할 시간에 저거가 예쁘게 만드는 게 헐랍다. 도전하자 저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가 다 이렇죠. 표가 나오는 부분.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만들기 쉽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물론 믿지만 너무 많은 페이지에 다 저렇게 다 캡처로 나가니까 그래. 심지어 어디지? 아니 이게 되게 신경을 썼는데 뭘 다 26페이지도 봐봐. 20. 잠깐만요. 없는 거지. 15페이지 먼저. 난 이 장에서 정말 경악했어. 저 아, 헤더, 중간에 잘려. 헤더가 중간에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W 번호 저 회색 줄이 왜 중간에 갑자기 나오고 등장하냐. 두 번 나오고. 아,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이 이걸 잘 보여주고 싶은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내용을 이해하라는 의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마치 이거 자료를 저 회사에서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해 줄까? 이걸 써야 돼서 쓰긴 쓰는데 부장님도 과장님도 내가 이 자료를 쓴 내용을 이해를 못했으면 좋겠는 거야.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해놓는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있는 일이고. 그럼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안 돼. 25페이지, 25페이지부터 한번 그 분석하는 엑셀도 그 다음에 27페이지다. 그거 이걸 엑셀 이렇게 붙여가지고 글씨가 우리가 보이겠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다못해 단위수라도 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 원이나 아니면 10,000원 단위로 좀 바꾸던가. 너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저런 금액을 쓸 때는 지금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나 억 단위로 좀 이렇게 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좀 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중요한 숫자를 요약을 해주던가 네. 했어야 되는데 엑셀이 한 서너 페이지 나왔는데 너희들 그 실제로 나랑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나랑 그 주마다 할 때는 그 엑셀 거 하느라고 애먹었잖아. 매번 하고 나한테 그 근데 발표에서는 3페이지로 덜렁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숫자 이해 못했어. 숫자가 안 보여요. 뭐냐 그 몇 주 동안 고생한 게 뭐야. 너무 속상하잖아. 이게 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분석 자체를 잘못한 거는 그 수요 그건 뭐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잘한 거가 너무 안 드러났다.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싶어. 저는 궁금한 게 3%로 이유를 잡았죠. 네, 근거가 뭐예요? 연이자 3% 말씀. 연이자가 3%예요? 어디 연이자라는 어디? 나 좀 알려줘요. 나 방금 한국은행 금리까지 찾아보고 왔어. 나도 알려줘. 알려줘요.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응. 1%보다는 그래도 3%가 아니 낫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를 또 궁금한 거. 감가상각 비율을 10%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잔존 가치랑 내용 연수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정액법으로 이제 비율을 산정해서 10%씩 감가를 한 거예요. 고민한 게 오늘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 얘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가정을 많이 해서 분석하는 팀 여러분이 정한 그 수치 하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이 오늘은 조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 답을 해줘서 저의 궁금증은 해결이 됐어요. 3%는 아쉽지만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방금 대답을 잘 한 게 실제로 대다수 장비가 내용 연수에 대해서 정액법을 쓰니까 잔존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럼 그 얘기를 쓰면 돼. 왜 안 썼냐고. 감가상각 유니폼하게 10% 10번 네, 정액법으로 해나요? 진행했다고 네, 장비는 네. 정액법으로 좀 하죠. 많이 나중에 많아지는 게 아니지. 정률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장비는 보통 정액법으로 해요. 그리고 뭐그 방법이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한 이유를 분명히 썼어야 하는데 오늘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간 발표 때 분명히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왜 이게 10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질문하기를 바랬다면 좋은 의도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여러분의 자료에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테스트베드 운영하는데 7천만 원의 인력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테스트베드에 나의 인력값은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약간 영원히 네. 나네. 소문날 뻔했어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요? 지금?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왜 장비가 늘어나는데 인력이 그대로인 거예요?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나가야 되는 하였는데 장비는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수를 좀 산정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체감상이긴 합니다. 1년에 이제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192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8시간 동안 192개를 생산하면 20분에 8개, 20분에 8개를 생산하는 공정일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다면 조금 기존에 한 있었어요. 대일 때가 일하는 능력이 줄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롯데리아 가서 일하고 맥도날드 가서 일하고 버거킹 가서 일해라 하루에 일하는 시간 동일하니까 라고 하면 안 하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쵸. 왜? 일이 다르니까. 네. 나의 맨파워 훨씬 투자되니까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단가를 낮출 수도 있었지. 생산량이 적은 아, 예. 직원 파트타임으로 쓴다는 거. 그 크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 네. 고려가 돼야 돼. 3%도 자료를 좀 더 찾아보지 그랬어. 뭐 중소기업인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게 몇 퍼센트 이자로 지원된다던가 이런 거 찾아봤으면 3% 비슷한 것도 나오긴 나오지. 그러니까 저 3%는 너희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아,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열심히 찾은 숫자에 대한 근거를 안 적어놔서 혼나고 어떤 숫자는 근거가 없어서 혼나고 좀 그랬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분석의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으로 띄워서 너무 좋은데 분석의 틀을 전체적으로 뭐뭐뭐뭐 요소를 봐서 뭐뭐뭐뭐를 비교했다는 게 한눈에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는 지난주에도 짧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됐었으면 오늘 그래도 좀 더 나았지 않을까. 내용은 뭐 나야 뭐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